출산 준비 리스트 보면 뭘 사야 할지는 쭉 다 나와 있는데 막상 이걸 언제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뭘로 바꿔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일단 다 사놓고 봤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이게 미리 사놨다가 타이밍 놓쳐서 쓰지도 못한 새 상품을 거의 당근에 헐값으로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1년까지 키워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결국 육아용품도 타이밍이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냥 비싼 예쁜 쓰레기가 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고 버티고 바꾸고 팔아보면서 알게 된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기별 육아템 교체 가이드를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아시죠? 저 12평 빌라에 살아서 좁아서 못 사는 미니멀리스트인 거. 공간 좁고 돈 낭비 딱 싫어하는 제가 1년 내내 몸소 부딪히면서 골라낸 진짜 육아에 필요한 생존템만 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건 이제 놓아줘도 되겠다. 이건 이때 갈아타면 되겠네 라는 기준이 딱 생겨서 앞으로의 육아 고민이 진짜로 반 이상은 사라지실 거예요. 참고로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6개월 총정리 영상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진짜로 가볼게요. Let's go! 자, 먼저 먹는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아기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는 거의 신생아 때는 하루에 8번 아니면 10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유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의 1년 넘게 계속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빈번하고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는 분유포트.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출수형이 있고 주전자형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출수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은 이거 주전자형을 계속 이렇게 들어서 따르면은 손목에 진짜 무리가 많이 가고, 그리고 이거를 1년 이상 지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유 따르는 거 외에도 손목을 쓰는 일이 육아하면서 너무 많아요. 제가 쓴 것 중에는 저는 아이닉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닉이 뒤에 있는 통도 투명해서 이제 물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출수관에 미리 고여있던 물을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형태여서 위생적인 면에서도 저는 좀 안심이 되어서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유포트는 사실 당근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붉은색 물때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고, 또 한 번 사면은 사실 분유 끊을 때까지는 쭉 오래 쓴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 새 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분유. 맨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먹이던 분유 그대로 먹이다가 이제 여러 번의 배앓이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지금은 루비락으로 정착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진짜 제일 좋았던 게 진짜 잘 섞여요. 매번 탈 때마다 안 섞이면은 사실 막 베이비 브레자도 써야 되고 분유 쉐이커도 써야 되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루비락 분유는 너무 잘 섞여서 사실 그런 부가적인 아이템을 다 안 들였고 그냥 손으로 한 5초 정도 쓱쓱쓱 섞어주면은 진짜 완전히 잘 섞여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젖병은 저는 더블아트로 정착해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50ml짜리 한 4개 사가지고 쓰다가 이제 아기가 커나가면서 250ml짜리 젖병 4개 사가지고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4개 정도 사면은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하루에 한 3번, 4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쪽쪽이가 모유 실감이라고 해서 아기가 굉장히 잘 무는 국민 젖병이기도 하고, 아직 젖병을 안 사셨으면 요 더블아트 걸로 새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소독을 했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또 우리 아이가 하루에 3-4번 먹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새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젖병에 있는 젖꼭지는 사실 시기에 따라서 단계를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먹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먹다가 뭔가 짜증을 많이 낸다. 막 자꾸 조금 먹다가 퇴하고 벤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단계를 올려보시면 되고요. 그 적정 개월수별 단계가 그래도 표기가 되니까 그거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반대로 너무 콸콸콸 나와서 뭔가 사례가 캘캘캘 걸리거나 힘들어한다 라고 하시면은 다시 단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쓰다가 4단계로 안 넘어가고 바로 추빨대로 전환해서 먹였던 것 같아요. 이 추빨대가 기존에 있는 더블아트 이 젖병에다가 호환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고, 손잡이랑 같이 사면 아기가 이렇게 직접 잡고 먹을 수 있고, 이 추가 아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분유를 다 먹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기가 좀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목을 가눌 수 있다 하면은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아니 그거 분유 먹이는 거 얼마나 된다고 아기를 스스로 벌써부터 먹게 하려고 하냐 하는데, 어차피 아기는 커나가면서 자기가 이제 분유도 손으로 잡고 먹고 물도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되고요. 또 이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루에 4번씩 아기 계속 잡고 분유 주다 보면 손목도 망가지고 허리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저희가 분유를 안 준다고 해서 뭐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적인 시간으로도 더 놀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사실 빨대도 아기가 처음 물면은 거부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결국 어차피 빨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며칠은 조금 울어도 그냥 일관성 있게 이 빨대로 먹이는 걸 밀어붙였고, 결국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적응해서 잘 먹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기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육아하면서 느낀 게 이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아기도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젖병 거칠에 저처럼 만약에 집이 좁고 주방이 매우 협소하다 하시면은 그냥 씻고 바로 UV 소독기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UV 소독기는 필수템이라고 보는데 새 거는 굳이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새 거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것도 오래 쓰긴 해요. 지금 신생아 때부터 거의 1년 지난 지금까지 계속 쭉 쓰긴 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근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펙트라 쓰는데
있는데 사실 어느 거든 당근에서 산 거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산균이랑 비타민 D인데요. 저는 드시문에 유산균으로 정착을 했고요. 처음 1단계는 유산균만 들어있어서 비타민 D는 따로 드롭형으로 추가해서 먹였습니다. 지금은 드시문에 2단계로 구독해서 먹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돈을 아낄 수 있는 팁인 게 드시문에는 구독형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구독으로 매달 오는 걸로 하면은 가격이 진짜 쿠팡에서 사는 거 절반 가격으로 확 줄어드니까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드시문에 유산균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쿠팡으로 한 달치만 시켜서 먹여보시고 구독형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양치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보통 아침 수유 후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마지막 수유 후에 한 번 해서 하루 2번은 꼭 해주고 있어요. 삐뽀삐뽀 선생님 보면은 아직 이가 안 난 아기들도 잇몸부터 꼭 닦아주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신생아 때부터 이빨 닦는 습관을 들여줬고요. 신생아 때는 멸균 거즈 티슈로 시작을 해서 잇몸만 닦아주는 걸로 했고 6개월 지나서 이유식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불소 1000ppm 이상짜리 치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치약이랑 여기 칫솔로 같이 계속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유등이에요. 수유등은 말랑안에 있는 수유등을 대신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불빛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밝게 켜져요. 이게 온습도 표시되는 시계에도 수유등 기능이 있는 게 있어서 수유등은 굳이 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수유 의자. 당근에 보시면 캠프밸리 수유 의자라고 해서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수유 의자 이렇게 안으로 푹신하게 들어가는 의자는 정말 비추예요. 이게 오히려 허리가 뒤로 말리면서 허리가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눕수, 누워서 먹이거나 아니면 다른 편안한 자세, 올바른 자세로 먹이는 게 훨씬 허리에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입기템입니다. 입는 건 아기가 커가면서 진짜 옷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제품을 추천하냐보다는 저희가 입혀주고 벗기기가 편한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베네쪼고리라고 입죠. 근데 요거는 따로 구비하지 마시고 산후조리원 때만 입고 안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살 필요는 없다. 차라리 요 베네수트, 바디수트 이런 거를 사시는 걸 추천하는데 아기가 누워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굴려서 팔 끼우고 똑딱이 몇 번 채우면 끝나는 요 바디수트 형태의 옷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시면 보통 60인 것들은 다 이런 바디수트 똑딱이 형태로 나오는 편이고요. 이때가 옷을 입히기 제일 편한 시기입니다. 저는 유니클로 바디수트를 많이 입혔는데 60까지는 똑딱이다가 갑자기 70으로 사이즈가 넘어가면서 이 똑딱이가 다 사라지고 목만 있는 이렇게 어른이랑 똑같은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이렇게 목으로 입히는 거 불편한데 왜 얘네는 똑딱이 형태를 다 없앴지? 하면서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기가 막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아기 옷을 입히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목으로 확 씌워서 입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복 같은 경우에도 단추가 이렇게 많은 내복은 정말 비추하고요. 너무 귀찮아요. 그거 다 채우기. 그냥 성인들이 입는 옷이랑 바지 있죠? 그런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6개월 전에는 외출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이쁜 옷 같은 거, 비싼 옷 이런 거는 안 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남대문 한 2번 정도 가봤거든요. 확실히 옷도 이쁜 게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거 진짜 잔뜩인데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기가 빨려요. 저는 이제 사람 많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엄청 싼지도 모르겠고 이쁘긴 한데 이거 뭐 오래 입힐 것도 아니고 외출도 많이 할 것도 아닌데 이 돈 주고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내가 길을 빨려가면서 사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니클로나 아니면 당근에서 옷 같은 거 한 번에 나눠 마시거나 파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그런 데서 사셔도 생각보다 질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취향 차이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바로 싹이에요. 진짜 신생아 때부터 돌까지 먹는 것만큼이나 자주 하는 게 바로 요 싸는 것 같아요. 하루에 진짜 3번에서 많게는 5번, 6번 요렇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사면은 정말 끝까지 뽕 뽑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바로 기저귀 가리대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 필수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허리가 매우 안 좋고 남편도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육아하면서 어차피 허리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요 기저귀 가리대는 집이 좁더라도 꼭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침대에서 갈거나 바닥에서 갈아도 되지만 기저귀 가리대는 저희 허리 높이만큼 와서 정말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고 하루에도 6번에서 8번 이상 반복되는 기저귀 갈아입히기, 분유 먹이기, 옷 갈아입히기, 아니면 놀아주기 이런 것들을 다 기저귀 가리대에서 허리 구부리지 않고 바닥에서 쪼그려 앉지 않아도 이렇게 일어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추천드리는 거예요. 보통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 기저귀 가리대 졸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쓰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신생아 때부터 당근으로 거의 한 3만 원에 구해와서 돌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진짜 새 거를 사도 될 정도로 뽕 뽑았어요. 안전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 하에 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 보니까 지금 아기가 16개월인데도 아직도 여기서 기저귀 갈고 응가시키고 다시 돌아서 닦고 이런 거를 다 여기 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봐서 자기가 얼마만큼 쓰냐 그리고 얼만큼 안전하게 책임하에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안전 문제는 사실 부모 책임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 3세대 최대한 깨끗한 걸로 해서 당근으로 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세대부터 요 모빌 거리대가 함께 구성이 돼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빌 거리대가 있으면 아기가 누워
누워있을 때 잠깐 시선 끌기도 너무 좋고 기저귀 갈면서 소근육 이렇게 만지는 것도 좋고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방수 매트보다는 PVC 매트를 따로 사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방수 매트 깔면 일단은 계속 빨아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아요. 이 PVC 매트가 뭐냐, 아기가 여기에 쉬를 싸고 뭐가 묻어도 그냥 물티슈로 쓱 하면 닦이는 그런 재질이 PVC 매트 재질인데요.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고 오염돼도 쓱 닦기도 편하고 그래서 관리하기 훨씬 편하다. 그리고 기저귀는 초반에는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쓰던 거 그냥 쭉 이어서 쓰다가 하기스 맥스 드라이로 썼다가 지금은 팸퍼스 밤샘 팬티로 와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밴드형이 있고 팬티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밴드형, 그러니까 찍찍이 붙이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아기가 뒤집기를 너무 잘한다, 막 난리치고 찍찍이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계속 옆으로 돈다거나 한다, 이것도 역시나 팬티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옷 입히는 거랑 똑같아요. 똑딱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기가 뒤집고 난리부르스를 친다, 그럼 제가 바지로 넘어가라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팬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로 뒤집든 말든 그냥 발 끼워서 입히는 거, 약간 이런 기준만 생각하시면 언제 아이템을 교체하고 전환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저귀 사이즈 업은 그럼 언제 하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이즈는 언제 올리냐면요, 쉬가 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국이 너무 남거나 낀다, 그래서 몸무게 기준에서 애매하게 걸치기보다는 저는 그 단계에 가장 최소 몸무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저는 업을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기가 응가를 싸면은 엉덩이를 닦아줘야 되죠. 물티슈로 닦기보다는 보통 물로 씻기는 편이 좋고요. 저는 아기 비데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 화장실이 매우 좁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기 비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생아 때부터 돌 지난 아직까지도 싱크대에서 씻기고 있는데요. 싱크대에서도 저는 아기 비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건 한 장 깔고 여기 판에다가 그냥 엉덩이를 살짝 거쳐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기본은 물로만 씻겨주시고 너무 심하게 설사처럼 뭔가 다 묻고 안 떨어진다, 그때는 힙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고 거의 신생아 때부터 지금 4살이 된 아직까지도 쭉 쓸 정도로 성분이 순하고 좋다고 해서 저는 힙 세정제는 요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씻겼으면은 엉덩이를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엉덩이용 손수건을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부드러운 거즈 손수건 말고 조금 거실거실하거나 아니면은 좀 모양을 확실하게 튀는 걸로 다르게 해서 저는 요거를 싱크대 찬장에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씻기는 거랑 거리가 진짜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놔야 바로바로 꺼내서 닦아주기가 매우 편하거든요. 저는 엉덩이용으로 쓰는 엠보 손수건은 보통 15장 정도 구비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용이 아니다, 원래는 제가 엠보 30장, 거즈 30장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1년 써본 지금은 그냥 거즈 손수건이 짱입니다. 거즈 손수건은 부드러운 손수건을 말하는데요. 이제 거즈 손수건 중에서도 반부 손수건 있죠? 그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1년 동안 쓰다 보니까 보통은 얼굴을 닦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드러운 거를 더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부 손수건을 한 30장 정도 구비해두고 나머지는 엉덩이 닦는 용으로 엠보 손수건 한 15장 정도 구비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부 베베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저는 반부 베베 걸 안 사고 그냥 베이비 페어에서 반부 손수건 여러 가지 묶음 있는 거 싸게 샀는데 지금까지도 엄청 부드럽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갈 때 아기 아래를 잘 말려줘야 발진이 안 생기거든요. 핸드선 분기 이거 하나 두셔서 잘 뽀송하게 말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4번째는 씻기템입니다. 씻기템은 사실 지난 6개월 총정리 영상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요. 제가 이미 목욕 관련된 영상을 찍기도 했으니까 그거는 요 목욕 영상 참고해서 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 스탠딩 욕조를 완전 추천드리고 돌 지난 지금까지도 아기가 막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데도 부모의 감독하에 아직까지도 아주 잘 씻기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쓸 수 있고요. 4만 원이라고 하지만 내 허리 아픈 거에 비하면 저는 싸게 먹히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템은 뭐든 부모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후회를 안 한다는 점. 자, 5번째는 자기템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아기 침대인데요. 저는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리안드님 콧이랑 그냥 비슷한 기능인 아기 침대 바퀴도 있고 뭐 옆에 열리고 뭐 모기장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샀었는데 비슷한 침대가 당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 알람 걸어놓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3만 원에 구해서 신생아 때부터 아기가 일어서기 전까지 거의 7개월까지 썼으니까 진짜 뽕 뽑았죠. 이거는 아기마다 일어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개월수도 달라진다는 점. 아기가 서고 나서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범퍼 침대로 넘어갔는데요. 저희 집은 범퍼 침대 둘 공간이 없어서 결국 화장대랑 서랍장을 진짜 당근으로 무료 나눔하다시피 처분했어요. 왜냐면 아기가 낙상 위험도 있고 그 전까지 또 계속 저희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떨어질까봐 계속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다 처분을 했고요. 저는 이제 꿈비 하이가드 범퍼 침대를 샀는데 당근에서 거의 새 상품급으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원래가 한 40만 원인데 범퍼 침대랑 아래 매트랑 커버랑 이렇게 다 해서 18만 원에 구해왔습니다. 이거를 산 이유는 하이가드 말 그대로 다른 타 범퍼 침대나 침대들에 비해서 가드가 높아서 아기가 좀 오랫동안 못 넘어오겠다 싶은 걸로 샀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집이 좁기도 하고 저희 집이 아니어서 매트 시공을 따로 못했어요. 나중에
이상하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방바닥에 위험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아싸리 가드를 높은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팁인데 카카오티에 용달 기능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아주 싸게 이런 큰 물품들을 바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된다, 그리고 나는 아기방이 따로 있다, 그리고 오래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범퍼 침대가 아니더라도 원목 침대 이런 거를 새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개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이 목을 받쳐줘서 좋다 해가지고 다 샀는데요. 베개를 안 써요, 아기가. 진짜 온 침대를 다 굴러다니면서 자기 때문에 베개는 진짜 거의 인형만도 못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기저귀 가리대에 대충 올려두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안 사셔도 된다. 저는 대신 라라스 이모님을 사용을 했고요. 라라스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당근으로 2개 정도 구비해서 번갈아 가면서 빨아주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쿨커버가 있어요. 약간 듀라론 쿨커버 소재여가지고 이것도 꼭 같이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 아기는 신생아 지나면서부터 요 옆잠베개를 사용해서 정말 이때부터 통잠도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범퍼 침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옆잠베개를 빼고 다 처분을 했고요. 정말 7, 8개월까지 정말 쭉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불은 어린이집 가서 낮잠 이불 사는 거 아니라면은 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아기가 뒹굴뒹굴거리다가 덮어서 질식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자는 동안 또 아기를 계속 케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대신 수면조끼를 사서 입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냥 쿠팡에서 리뷰 보고 적당한 거 샀는데 아직까지도 보풀 없이 따뜻하게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딱 맞게보다는 조금 한 치수 큰 거를 사셔야지 이제 조금 안에 있고 넉넉하게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개 정도 사서 번갈아서 입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랑하니 요 백색 소음기는 진짜 뽕 뽑았습니다. 사실 신생아 때부터 돌진한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쉬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여행 갈 때도 잘 들고 다녀요. 이거는 제가 수면 루틴에서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번 영상 참고하시면서 수면 교육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로 틀어 놓을 수도 있는데 핸드폰을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귀찮더라고요. 한 3만 원대로 그렇게 가격이 부담이 안 가니까 새 거 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당근에 사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요 홈캠이에요. 바로 요거 옆에 있을 정도로 엄청 낡았죠? 먼지가 엄청 쌓여 있을 거예요. 타포커 홈캠을 저는 요거 당근으로 샀는데 저희는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홈캠이 있으면은 프라이버시가 정말 지켜지지가 않아서 아예 그냥 끄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어차피 한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희는 웹캠이 굳이 필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형, 저는 요거 당근으로 나눔받아서 그냥 범퍼 침대에 뿌려줬는데 아기가 애착도 갖게 됐고 계속 빨아먹긴 하는데 어쨌든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형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아기가 애착을 가질 만한 거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구비해두면 나중에 어린이집 갈 때도 낮잠 잘 때 필요한 아기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너무 큰 인형은 좀 비추드리고 딱 적당한 토끼 인형 정도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애착 이불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테오미네를 되게 잘 보거든요. 그때 예린이가 쓰는 애착 이불 막 맨날 들고 다니는 애착 이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따라서 싸봤는데 웬걸 우리 아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게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 막 만지다가 자고 막 어린이집에서도 요거 있어야 잘 정도로 애착 이불이 됐어요. 자, 6번째는 바로 놀기템인데요. 장난감은 솔직히 말하면 새 거 많이 안 사는 걸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장난감은 아기가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진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 거보다는 중고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타이니 모빌이에요. 진짜 이거는 신생아 때부터 거의 4개월, 5개월까지 누워있을 시기에는 진짜 쭉 요거 하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집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쭉 쓴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한 4개월, 5개월 넘어가면서부터 이 지겨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시기가 옵니다. 4개월 내내 타이니 모빌을 봤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아기 체육관으로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위로 당기는 것도 있고 발로 차는 것도 있어서 아기 체육관으로 또 쭉 길게 가져가다가 이제 아기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뭔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 하면은 졸리 점퍼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부피가 매우 커요. 졸리 점퍼를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고 대여비는 거의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링크를 한번 달아둘게요. 사실 제가 점퍼로랑 그 아마존 그것도 사가지고 해봤는데 조금씩 만지기만 하지 뭔가 크게 저희 아기는 사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발달 요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점퍼로나 이렇게 안장으로 뭔가 받쳐주는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아기가 스스로 뭔가 힘을 딛고 걷고 이런 뭔가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빨리 처분하고 그냥 아기가 스스로 있는 환경 안에서 걷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듀 테이블인데요. 에듀 테이블도 요것도 한 7개월 지나면서부터 저는 당근으로 10,000원 정도에 구했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름마 보조기라고 하나요? 보통 일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도 많이 사시는데 집이 넓으시면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집이 진짜 12평으로 너무 좁고 가구들도 너무 많아서 이 거름마 보조기로 도저히 끌고 다닐 그 공간이 안 나서 안 샀고 안 사도 아기가 알아서 이렇게 뭔가 잡고 일어서면서 잘 걷더라고요. 자 7번째는 외출템입니다. 제가
제가 얼마 전에도 유모차 비교 영상을 봤는데 기본 13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랐어요. 진짜 다 돈이구나. 근데 저희 아기는 지금 스토케6 거의 10만 원, 20만 원대 당근으로 중고 많이 나오는 거 쓰고 있는데 어디 고장난 데도 없고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케6가 제일 높아요. 제가 키가 170이고 남편이 180인데 키 큰 저희 부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요거 아니면 유모차가 너무 비싸요. 저희 차도 없는데 아기 유모차에 이렇게 100만 원 넘게 쓰기가 저희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카 시트. 바구니카 시트는 조리원이나 병원 갈 때만 이제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당근으로 무료 나눔 받아서 사용을 했고 한 2번 정도 쓰고 다시 재당근했던 것 같아요.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차 있는 집은 카시트가 필수지만 저희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기띠도 사용하긴 했는데 사실 어떤 아기띠를 사용하든 허리에는 무조건 부담을 주게 돼 있어요. 어쨌든 아기를 드는 것 자체가 허리로 받쳐서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기띠보다는 그냥 유모차를 끌어서 외출하시는 걸 완전 추천드릴게요. 휴대용 분유포트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일단 도울 직전의 아기까지는 분유를 끓였다가 식히물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그 온도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휴대용 분유포트는 굉장히 유용하게 한 1년 정도 이상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나리몽 2세대 분유포트 추천드릴게요. 이게 2026년 한 4월에 출시돼서 가장 최신형이기도 하고 거의 분유포트 최초로 이게 배터리랑 이 통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UV 소독기에 넣을 수도 있고 무게도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휴대용 분유포트 아직 안 사셨으면은 이것도 꼭 필수템으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비판텐이에요. 비판텐은 피부 트러블이나 아기 기저귀 발진 대비용으로 피부나 이런 데에 막 발라주기 좋기 때문에 꼭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체온계. 저는 브라운 체온계 이거를 쓰고 있고 이게 좋은 거는 이제 연령별로 딱 그 온도 체크도 해주고 밤에 쓰는 나이트 모드도 있기 때문에 하나 새 거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해열제. 아기들은 정말 갑자기 고열 40도 넘어갈 때도 있고요. 사실 언제 열이 날지 몰라요. 그때 약국에 갈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약국 가서 시판용으로 좀 어린이들 쓸 수 있는 걸로 추천받아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레놀 계열이랑 이부브루펜 계열 이렇게 추천받아서 꼭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톱. 아기들은 특히 이거를 뽀짝 잘 깎아줘야 되는데요. 요 손톱 깎기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진짜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일단 저는 손톱 트리머는 잘 안 맞았어요. 일단 제 성격상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갈아주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톱 가위를 사용했고 이 손톱 가위가 아기에 맞게 나와서 되게 날도 없고 뭉툭하게 하면서도 되게 잘 깎여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처음에는 아기가 잘 때 깎아줬어요. 아기가 손을 움직일까봐도 무서웠고 아기가 잘 때 제일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깎아줬는데 지금은 이제 한 손에는 뭐 이런 거 리클로즈 있죠. 애들 환장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한 손에 쥐게 하고 깎아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 세직 제가 쓰는 제품은 요거고요. 아직까지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젖병 세제 쿠팡 1위 제품 요거 쓰고 있고요.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젖병솔은 스펀지냐 아니면 실리콘이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제가 두 개 다 써봤는데 스펀지는 확실히 거품이 잘 나요. 근데 그 대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아줘야 돼서 좀 귀찮고 실리콘은 거품이 덜 나는 대신 위생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실리콘 젖병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리베개예요. 저는 모든 육아템이 결국 부모 편하자고 이렇게 발전되고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 추천템에 넣어봤어요. 저희 부부가 둘 다 허리 디스크가 있고 허리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때 요 허리베개를 베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회복이 많이 돼요. 허리는 결국 요 주신전 자세를 만들어줘야 디스크도 안 튀어나오고 회복이 되고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상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꼬부리는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육아가다가 삐었다라는 분도 나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무조건 요 허리베개 베고 주무셔서 그 짧은 6시간 동안만이라도 허리를 회복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요것도 수치로 막 여러 번 받고 주사 맞고 하는 것보다 이거 진짜 효과 있으니까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0에서 12개월까지 육아템 싹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심입평 좁은 집에서 1년 동안 미니멀리스트로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육아템은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기한테 필요한 시기에 맞게 드리고 또 제때 비워내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남들 다 산다고 해서 나도 꼭 다 사야 하는 건 아니고요. 불안해서 미리 사두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돈도 소중하잖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육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